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이거 통과되겠습니까? 원래는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 때 하기로 됐었는데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리고 벌써 이걸 하는 라이브 시기가, 영상 촬영하는 시기가 벌써 9월 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신 뉴스를 제가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뭐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구나, 조금은 남아있구나.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불씨가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그리고 너무 막연한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냐면 한국세정신문이라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사고요. 오상민 기자님이 8월 30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지방세법 등 주요 법안 국회 통과 총력 중이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준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정기국회 입법 추진 대책 보고 211건 국회 제출하고 156건은 연내 제출 예정이다. 자, 정부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22대 총선을 하고 이제 또 국회가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원 분들이 하는 정기국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걸 계기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부가 있고 민주주의가 이제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어가지고 세 개가 이제 삼권 분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파워가 좀 상대적으로 세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이제 말 그대로 정부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 법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좀 이렇게 늦춰지고 있냐, 우리 행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심의를 지원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이거는 좀 통과를 시켜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추진 대책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때 정부 추진 법안이 총 367개래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같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잖아요. 일단 이 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인데, 저도 이게 이제 뭐 정부가 발의하는 게 있고 국회의원이 하시는 게 있고 종류가 다른데, 아주 옛날에 가물가물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는 입법부에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법제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 이게 이제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거, 그런 것들을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이게 좀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입법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 자체를 늦어지면 안 되니까 좀 빨리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제출을 했어. 근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 해야 되거든요. 땅땅땅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걸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를 보통 2주택까지는 다주택으로 잘 안 보고 3주택부터 좀 실질적으로 다주택 아니냐,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강하고,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2주택부터는 무조건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그걸 패스트 트랙을 하고 올린다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이태원 참사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후속 조치로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행사를 했는지 불분명할 때는 이때 안전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담은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이런 민생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게 장기 계류 중.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야가 지금 뭐 몇몇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건 그거고 어떤 민생 안전 관련된 것들이니까 취득세 관련된 내용인 지방세법 그리고 뭐 주관불명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 이거는 통과시키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그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파이팅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사연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그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뭔가 현장 분위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게 있기 때문에 총력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세법이면은 기획재정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이태원 그 일도 생기면서 이제 전혀 이제 뭐 올스톱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세법 안에 이제 취득세가 있어요.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23년 경제정책 방향이랑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많이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2020년 8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 전 정부였죠. 2020년 8월, 정확하게는 8월 1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 최고 세율이 12%. 그런데 이 12%가 이제 과하다는 거죠. 자, 왜 과하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항상 이 세법이란 거는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당연히 이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이게 6억, 9억. 그래서 6억까지는 1%, 뒤에 이제 1.1인데 그건 뺄게요.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산식으로 됐었어요. 과거에는 2%였는데, 뭐 대략 뭐 1에서 2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9억 넘으면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2020년 이제 8월 달부터, 정확하게는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를 넣은 거죠. 중과. 그래서 8%, 12%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8, 12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산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니까 500만 원을 지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설령 같이 안 산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12%가 돼가지고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6천만 원까지 과연 내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물론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되니까.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자, 근데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저게 과연 12%까지 해야 되냐? 왜냐면 우리 세법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2020년 8월 달에 이 법을 통과했을 때 어떤 충분한 배경 설명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2022년 12월 달에 자, 이걸 그러면 2주택까지는 이게 현행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아예 없애자. 조정 대상 지역을 사더라도. 그리고 3주택부터 중과를 하는데 12%, 8%는 과하기 때문에 절반인 6%, 4%. 그리고 법인 4주택도 6%, 6% 이런 식으로 내리자라고 한 게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날부터 취득한 거, 즉 잔금 치른 겁니다. 그때부터 소급 적용을 해주기로 했어요. 소급 적용을 해주기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22년 12월 20일 이날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요날 포함이에요. 요날 포함. 그때 취득한 거. 그럼 이게 23년 12월인데 정기국회는 이제 11월까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럼 요렇게 소급을 하겠죠. 소급을 해가지고 요 날짜부터 해가지고 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루 차이로 20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 그럼 소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스갯소리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12월 15일날 잔금을 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소급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당연히 되겠지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 날짜 이후에 그냥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환급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너무 성급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게 혹시 이번에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돼버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소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소급 날짜를 뭔가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소급한 날짜를 지키고 싶다면은 여기 중과세율 되는 50% 줄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50% 줄이는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하지 말자. 큰 기대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정리할 건 좀 정리도 하셔야 되고 일부 이렇게 좀 갈아타는 것도 필요하고 현금 확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년 총선이랑 좀 지나야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약간 이게 살아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번 기존에 나왔던 정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오면 곧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뭔지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편집된 거 보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